영화 인지를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실명으로 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 본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출연하는 황정민이 괴한들에게 납치돼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었죠. 2시간 남짓 시간이 후딱 갈 만큼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이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필감성 감독은 실제 사건을 다룬 외국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화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2004년 중국 배우 우러푸, 우리 발음으로는 오약보가 납치된 사건이었죠. 이 사연은 류덕화 주연의 영화 세이빙 미스터 우로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영화 배우를 납치한 것은 아니지만 영화 속 범인들처럼 닥치는 대로 아무나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고 돈을 차지한 뒤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시신을 소각까지 해버린 이들, 공기총과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고 상류층들을 납치하겠노라고 백화점 VIP 고객 명단까지 확보했던 지존파 사건 말입니다. 제 기억에 엽기라는 말이 신문 지상의 단어를 넘어서 구어로 활용된 것은 지존파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습 삼아 사람을 죽여버렸고 숫째, 살인 공장을 차려두고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들의 출현은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빙글빙글 웃으며 압구정동 야타족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라고 뇌까리던 그들을 두고 요즘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다 라고 단정 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이코패스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낳고 길러낸 살인마들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체포했고 그들의 가톨릭 대부가 됐으며 사형 집행 뒤 그들의 가족이 인도받기를 거부한 시신까지 거두어 주었던 장본인인 경찰관 고병천 씨가 한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지존파들의 면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그 가운데 두목 김기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존파들이 체포될 때 그는 여중생을 손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틀어 박혀서도 조직원들의 범죄를 지휘했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크레파스조차 챙겨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그런 저를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고 옷까지 벗긴 채 수업 시간 내내 알몸으로 복도에 서 있게 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가난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런 모욕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이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훔쳐서 준비물을 사갔더니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물론 뻔뻔스러운 변명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도 그처럼 악마로 변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배는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회고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환경, 그런 교사, 그런 세상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요. 지존파 중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던 김현양이란 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야. 더 못 죽인 게 한이야. 라고 느물거려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던 사람이죠. 그는 아버지의 폭력을 못 이겨 집 올라온 어머니와 단둘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체포 후 조사를 받을 때 형사가 그에게 8,000원짜리 잡탕밥을 사주자 그는 말합니다. 이게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가장 비싼 밥이로군요. 참으로 멍청하고 기가 막힌 이유입니다만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기 위해 지존파에 가담한 이도 있었습니다. 지존파의 가족 가운데 그나마 탄원서를 놓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은 이 바보 같은 아들의 부모뿐이었죠. 재판 참석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던 부모는 여관비도 없어 대합실에서 잠을 잘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가난이 죄라며 목숨만 살려주기를 바랐지만 아들의 죄는 너무 컸습니다. 그 아들 역시 어렸을 적 몸이 더럽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교사에게 발가벗겨진 적이 있었다죠. 지존파들을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악마가 된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비슷한 악마의 출현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 천만 뜻밖의 해석을 보태는 이도 있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을 두고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묘한 소리를 했습니다.
평준화 교육 때문에 불구죽죽한 물이 들었다. 지존파들이 내보인 부자에 대한 적의에 사상의 혐의를 들이대고 싶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김종필은 지존파의 사회적 의미를 탈각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공무원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 기아와 내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았고 한반도 중에서도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났다는 것, 이 세 가지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건전한 사람이다. 도무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힘든 삶 속에서도 자신들한테 고분고분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살아가는 건전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사회에 돌리기까지 하다니. 그들에게 지존파는 선천적인 악마일 뿐이었고 빨갱이 무리든 괴물이어야 했습니다. 이 면면한 전통은 2010년 부산의 재개발촌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김길태 사건 때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한 말로 이어집니다. 그는 김길태 같은 자가 태어난 것은 좌파 교육 탓이다 라고 단언했던 겁니다. 가난이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지존파의 변명을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과 부지 그리고 극심한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가 악마들을 길러내기 딱 좋은 토양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경에 크든 작든 책임이 있습니다. 지존파가 사형당한 후로도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지존파가 분노했던, 그들이 핑계를 삼았던 한국 사회의 문제가 그때에 비해서 나아졌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